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절기를 무색하게 만드는 입추입니다. 시간은 달력에 맞춰 꼬박꼬박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여름은 왜 이리 더디게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만 지난 20여일간 230건의 온열 질환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죠. 기계적인 멘트 같지만 이번 여름 정말 건강하게 마무리하셔야겠습니다. 8월 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인도폭이 줄어들고 가로수 그늘이 사라지자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시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입니다. 노원구가 쉼표가 있는 문화도시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힐링도시 추진단이 신설돼 전단적인 문화사업을 추진합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노원구가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24시간 무더위 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폭을 줄여버린 인도 때문에 이 보행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초구 사당역 인근 얘기인데 주민들은 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잘려나간 가로수 때문에 그늘이 사라져 불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사당역 14번 출구 앞에 울창한 나무가 질비합니다. 딱 보기에도 수십 년은 좋게 돼 보이는 느티나무입니다. 하지만 현재 느티나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초구가 상습 정체 구간인 이 일대에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면서 보행로에 있던 나무를 뽑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사 구간은 사당역 일대 250여 미터입니다. 사당역 사거리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를 위해 나무 29주가 뽑히고 보행로의 폭은 눈에 띄게 좁아졌습니다. 좁아져서 불편합니다. 공사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더운 게 제일 문제죠. 그리고 이렇게 햇빛에 바로 노출이 되니까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차 중심으로 바뀌니까. 시민들은 보행로를 축소하면서까지 진행한 공사가 교통 정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사당역 사거리의 교통 정체는 남태령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발생하는데 공사를 통해 확보하려는 차로 한 개는 좌회전 차량의 대기 공간이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남태령 쪽으로 빠지는 좌회전차들이 대부분 차예요. 여기는 넓수 구간이에요. 해소될 일은 없습니다. 이 지역은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고가도로 없이기 전에는 병목 현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이번 달 말에 동작대로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신설되면 좌회전 차선이 4개에서 3개로 줄어들어 대기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공사에 따른 효과는 이미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데 관련 자료는 공개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서 심의할 때 이제 전문가들 모여서 이게 필요하다 판단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치가 딱 하나 이렇게 포함이 된 보면 제가 한번 받은 게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아니고 공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경찰 측에선 공사 과정에서의 교통 처리가 심의의 주된 내용이라는 의견입니다. 공사 기간, 작업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주는 거예요. 통이 그냥 어떻게 되고 더 나아지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은 경찰에서는 그런 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사람 중심의 보행 친화 도시를 만들겠다던 서초구. 사당역 사거리의 상습 정체 구간이 차로 확보 공사를 통해 개선될지 의문인 가운데 그늘을 잃은 보행자들의 힘겨운 출퇴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앞선 기사 보셨는데 현장 상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취재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지금 사당역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 교통 정체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인된 수치가 있습니까? 네, 서울시의 한 관계자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 시에서 분석한 교통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사당역 사거리에 차로를 추가로 1개 확보할 경우 차량의 지체도는 121초에서
87초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때문에 교통 서비스는 F에서 E로 한 단계 올라선다는 게 분석 결과입니다. 예. 이 계산을 해보면은 이 차량의 지체가 약 34초 정도 줄어든다는 건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차량이 대기 시간이 34초가 줄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안타깝게도 교통 정체가 완화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 일대는 남태령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시가 분석한 시뮬레이션에선 동작대로에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신설되는 조건이 적용되지 않았고요. 이번 달 말 동작대로에 BRT가 들어서면 사당역 사거리의 좌회전 4차선 중 한 차선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 결국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좌회전 차선이 한 개 줄어들어서 교통 정체 완화를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고요. 추가로 확보되는 차로는 좌회전 차량의 대기 공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교통 정체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추가로 이 확보되는 차로를 좌회전을 위한 대기 공간이 아니라 이 직진 방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좋은 생각인데요. 그러려면 일단 차로를 역사까지 확장을 해야 됩니다. 잠시 예. 주변 환경을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에서는 그 지하철 역사가 있기 때문에 환기구 등과 같은 지장물이 설치돼 있어서 네. 당장은 그런 아이디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때문에 기존의 끝차로는 현재 직진과 이수 방면을 가는 길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나중에 향후에 공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좀 혼잡스러운 교통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또 인도가 줄면서 또 그 자리에 있던 가로수들도 사라졌다고요. 요즘 같은 때는 뙤약볕일 텐데 이에 대한 서초구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서초구는 차로 확보 공사를 이번 달 말까지 마칠 계획이고요. 예. 그 기간 안에 보행로에는 느티나무 24주 정도를 심을 계획인데요. 나무가 예전처럼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사당역 사거리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인도를 줄인 사당역 사거리 연결해봤습니다. 청년시장의 성공적 사례로 꼽히는 성북구 정릉시장입니다. 이 쿠키 전문점과 파스타 가게, 수제청, 유기농 캐러멜까지 이 업종이 겹치지 않아서 기존 상인과 마찰도 없었고 오히려 청년 점포의 시장 적응에 기존 점포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거꾸로 청년들은 기존 상인들에게 SNS와 온라인 판매를 알려주며 상생했습니다. 이 기존 상점과 청년 상점이 모두 잘 돼야 이 시장 전체가 살아난다는 데 뜻을 함께 한 거죠. 지난 2년간 이 단골 손님과 온라인 판매량이 늘었고 최근에는 일본 청년이 운영하는 상점도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가 있는 시장, 이 젊은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책도 시장 부흥에 한몫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지역의 청년 점포들이 모두 이처럼 날개를 달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수의 청년 점포들이 1, 2년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전하고 있는 청년 점포, 그 원인과 대책은 뭔지 계속해서 엄종규 기자가 짚어봅니다. 이곳은 구로 시장 내에 위치한 영프라자입니다. 청년들의 창업 지원 그리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조성된 곳인데요. 불과 2년여가 지난 지금 이곳에 있던 청년들은 대부분 시장을 떠났습니다. 청년 상인들의 하루 시작이었던 길고양이 밥 주기는 기존 상인의 몫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금, 토, 일 3번만 나오니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어서 내가 그냥 물만 떠다 주고 여기 청소해주고 관리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상인들이 떠난 자리를 청년들이 채우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의 가게가 있는 곳은 구로구의 전통시장입니다. 시장 골목이 젊은 감각으로 바뀌면서 이전과는 다른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끝나자 청년 상인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해 이제 남은 점포는 3곳에 불과합니다. 하드웨어적인 것과 임대료를 지원을 해주는 건 사실상 자생력을 높이기보다는 이제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주로 젊은이들의 취향에만 맞춰진 업종 구성 역시 몰락을 자초했습니다. 여긴 주로 어르신들, 중국인, 중국 사람들 전혀 너무 동떨어졌다고. 인터넷으로 보고 찾아본 사람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5개 점포가 입점했던 대명시장 청년방앗간도 1년이 채 안 돼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기존 상인들은 청년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청년들이 좀 끈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왕이면 뭘 시작했을 때는 뭐 끝장 볼 때까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2016년 문을 연 전국의 청년 점포 178개 중 현재 운영 중인 곳은 71%, 15년의 경우 218개 점포 중 61%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청년 상인의 역량 문제로 볼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로 볼 수도 있고 요인은 사실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금을 내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또 중요한 사업인 만큼 무언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상황과 자생력 확보에 대한 고민 없이 지원에만 급급한 청년 상인 육성 사업.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입니다. 청년 상인 육성 사업 문제 취재 기자와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네. 청년 점포 영업률 60%에서 70%.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예. 취재진이 자료 공개 청구를 통해 영업률 자료를 입수한 건 지난 4월이었는데요. 예. 이때 두 기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업총괄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주무관청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인데요. 2015년도 지원을 받은 점포 기준으로 한 자료는 영업률이 61.5%인데 예. 나머지는 26.6%에 불과합니다. 결국 2015년에 문을 연 점포 중 열의 7에서 8곳은 폐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2016년 지원받은 점포 영업률 역시 하나는 71%지만 나머지 하나는 46%에 불과합니다. 양 기관이 보낸 같은 자료의 수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미 폐업한 사람들 자리에 다른 대체 상인이 이제 들어와서 영업하는 경우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것까지 했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이 수치가 높게 나온 자료는 이 청년 점포가 폐업하고 나간 자리에 다른 상인이 들어왔는데 그 상인까지 산정을 해서 계산을 했다는군요. 언뜻 들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젊은이들을 상인으로 육성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사업 의도와는 동떨어진 대체 상인을 통계에 포함시켰다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예. 자, 이 앞서서 이 많은 언론들이 이 청년 점포 문제를 언급할 때 이 같은 영업률이 높은 중소벤처부의 수치를 인용했던 것 같은데 실상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한 공단 측 입장은 뭡니까? 네, 간단하게 설명했는데요. 빈 점포를 채우는 것도 사업의 또 다른 목표였다고 했습니다. 예. 빈 점포를 채우는 것도 목적이었다. 그러면은 굳이 이 청년들만 고집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이 대체 상인들이 청년들로 구성된 겁니까? 네, 대체 상인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연령층을 조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어찌됐든 전통시장 청년 상인 육성에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매년 51억 원, 올해는 현재까지 38억 원 등 이를 합쳐 총 19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청년 상인 창업 지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청년몰 조성에는 2016년부터 3년간 382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 청년몰의 영업률은 2016년 지원 기준 74.1%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 국비 기준 같은데 국비 말고 이 지자체 예산도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예산은 쓰이는데 청년들의 이런 저조하다, 청년 상업들이 저조하다.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앞선 기사처럼 사후관리 미흡과 소통 부재를 제일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젊은이들이 힘들어하고 할 때 뭔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또는 자금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내에 있는 그 기존의 어떤 이
작년 세대들하고의 어떤 갈등이나 문제점들도 좀 해결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제대로 해결이 될 수 있을 때 이 사업이 발전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역 주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전통시장을 살려보겠다는 사업의 취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혈세가 투입되고 또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분석과 대안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시간 관계상 오늘 다 담지 못했던 우리 청년 상인들의 목소리 내일 이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죠. 엄 기자 수고했습니다. 노원구가 힐링도시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민선 7기 수건 사업을 풀어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노원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쉼표가 있는 문화도시 만들기입니다. 이를 수행할 부서로 구는 힐링도시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힐링도시 추진단은 미래도시과와 푸른도시과, 문화예술과로 이루어집니다. 미래도시과에선 창동차량기지 개발과 광운대 역세권 사업 등 노원구 도시재생 사업을 담당합니다. 푸른도시과는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을 추진하며 문화예술과에선 화랑대역 철도공원 사업을 맡게 됩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을 만듭니다. 내년에 그거 만들게 되고 그리고 지금 화랑대 역세권 개발해서 거기서 철도공원을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그 사업을 곧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게 되죠. 재난대응과 의료복지 서비스에도 역량을 집중합니다. 팀으로 운영 중인 재난안전팀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며 부서명도 자치안전과로 바뀝니다. 보건소 역시 현재 3개 부서에서 1개 부서가 추가돼 4개 부서로 늘어납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방문 의료 확대를 위한 건강증진과가 새로 생깁니다. 이 밖에도 동물보호팀도 신설되며 친환경 급식팀도 배치됩니다. 구는 이달 안으로 의회 동의를 구한 뒤 조례 개정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한낮 온도가 35도가 넘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무더위에 더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죠.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24시간 무더위 쉼터가 노원구에서 운영 중입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는 등 역대 최악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풍기 한 대로 폭염을 견디기란 역부족입니다. 무더위에 대책 없이 노출된 취약계층 어르신. 노원구가 어르신 보호를 위해 24시간 무더위 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노원구청 대강당에는 1인용 텐트가 빼곡합니다.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이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불과 베개, 음료까지 준비돼 있습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해 의료진도 함께 밤을 보냅니다. 폭염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진짜 폭염으로부터 취약한 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집중 관리를 통해서 편안하게 잠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저희가 주 목적인데 지역 경로당도 24시간 개방되고 있습니다. 단칸방에서 열대야에 맞섰던 어르신들. 쾌적한 냉방 덕에 편안한 잠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는 것도 시원하게 자고 우리네들 이 나이에는 좀 대화가 좀 필요하잖아요. 늦도록 대화하고 또 반찬 먹을 것도 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할머니 방에서 7분이 주무시고 또 거실에서도 주무시고 또 여기 남자분들이 좀 비좁으니까 안에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실에서 좀 주무시고. 야간 무더위 쉼터는 구청 대강당과 경로당 8곳, 이렇게 총 9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수십 명의 어르신이 밤마다 무더위 쉼터를 찾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 이용을 원하는 어르신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노원구는 이달 말까지 야간 무더위 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온열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기온이 오르기 시작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온열 질환 신고 건수가 23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온열 질환 신고가 전체 56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급증한 수치입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도 지난해 26명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는 현재까지 175명이 응급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고 더위로 어지러움증을 느꼈을 땐 바로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종로구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무게원 여름방학 서당교실을 운영합니다. 여름방학 서당교실 안평대구 내 호연지기를 경험하다는 내일부터 10일, 16일부터 18일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초등학생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당교실은 종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차수별 선착순 25명의 신청을 받습니다. 참가비는 8만 원으로 종로구민은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파구가 오는 10월 12일부터 3일간 열리는 한성백제문화제를 앞두고 사이버 홍보단을 모집합니다. 한성백제문화제를 전후해 관련된 콘텐츠를 포털 사이트나 SNS상에 게재하는 일을 하는 사이버 홍보단은 활동 실적에 따라 최대 10시간의 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모집과 활동 기간은 오는 10월 21일까지입니다. 신청은 한성백제문화제 공식 홈페이지나 송파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입추인 오늘은 수능이 꼭 100일 앞으로 다가온 날이기도 합니다. 수능만 보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구직자 10명 중에 8명은 수능보다 취업이 더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 또 다른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수험생 여러분들 더운 여름 힘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